자, 이번 시간 변이계수 들어간다 그랬죠. 자, 문제가, 이제 제가 보통은 해설을 놨는데, 이 구본 같은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체적으로 조금, 이 지문도 길고 어렵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도와드리긴 할 텐데요. 자, 문제집 17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변이계수인데요. 변이계수를 변동계수라고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한 번은 이 변이계수의 역수인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9번을 풀고 그 역수인 거를 제가 뒤에 이제 30번을 풀어줄 텐데요. A, B, C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성과 측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삶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적어볼게요. 자, A, B, C 다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의 기대치를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센트를 뺄게요. 10, 14, 13. 자,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는 위험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위험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그럼 이건 7, 15, 16이에요. 자, 그러면 타 금융상품과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는 낮아야지만 좋은 거죠. 낮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봅니다. 자, 그럼 숫자는 다 보지 마시고요. 얘는 0.7이 0.4보다 크죠. 0.2가 0.1보다 큽니다. 0.5가 0.3보다 크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저위험 저수익이다. 당연하죠. A는 틀렸죠.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A, B, C 부동산 모두 순위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A 부동산이 지금 요거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저위험, 저수익. 맞습니다. 맞고요. A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A, B, C 부동산에 모두 우리가 수익률의 움직임의 채권보다 주식과 유사하다. 자, 이 상관계수가 높은 게 유사하죠. 그럼 다 높으니까 주식과 유사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변이계수 이제 3번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른 것부터 풀고요. 자, 4번은 평균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따라 경우 투자자는 C 부동산을 투자해서 배제하고 A, B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자, 갑니다. 자, 이 C를 봤을 때 B, C를 보세요. B, C를 보면은 B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작으니까 A가 C를 지배하거든요. 그럼 A, B 중에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를 배제했죠. 그 다음에 금융상품과 5번 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타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여기서 가장 낮은 게 얘잖아요. B가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로 구성 대상이 된다. 자, 5번 맞습니다. 자, 변이계수를 측정할 때, 자, 변이계수는, 자, 우리가 이제 변이계수를 이제 이번에 시간에 배웠죠. 자, 변이계수는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낮아야 돼요.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니까 위험이 올라가죠. 자, 이건 표준 편차를 위에다 올리고요. 기대 수익률을 내려요. 수익률을. 그럼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잖아요. 그럼 A와 B를 봤을 때, 자, A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수익률이 10이고요. 얘가 표준 편차가 7이죠. 0.7이 되고, 자, B는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15고, 자, 14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 14가 수익률이고 15가 표준 편차니까 1.07이죠. 그럼 작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더 낫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9번은 변이계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할 때는 B 부동산이 A 부동산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A가 B보다 우월하다 그랬죠. 바뀌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갈게요. 30번 문제는 연결시켜 한번 보세요. 연결시키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18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이 변이계수를 얘기했는데 변이계수가 아니라, 자, 먼저 말씀드리면 5번이 변이계수와 반대예요. A, B, C 중 위험 단위. 자, 우리가 아까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위험 단위 한 단위당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변이계수의 반대예요. 변이계수 반대. 그러니까 변이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또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제가 한번 문제를 찾아드릴 겁니다. 자, 계산 문제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183페이지입니다. 문제. 자, 이건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1000억의 부동산 펀드에 ABC 구성되어 있어.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구할 때 밑에 해설처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00억이죠, 전체가. 자, 투자 비중을 봅니다. 1000억에서 자, 우리가 이제 매입 가격이 있어요. 매입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대 수익률. 세 번째는 표준 편차죠. 위험입니다, 위험. 그 매입 가격이 A, B, C를 봤을 때 퍼센트로 먼저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럼 A 가격은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이면은 여기서 여기 1000억에 100억이니까 10%를 이렇게 적는 게 빨리 좀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300억이죠. 300억은 30%죠. 이렇게. 그 다음에 600억은 60%죠. 600억은 60%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으로 이렇게 하나를 고쳐야 되잖아요. 6%니까 얘를 고치면 0.1. 그럼 0.6%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10%죠, 수익률이. 그럼 이건 0.3이니까 3%가 되겠죠, 옆에다가. 그 다음에 600억입니다. 600억이니까, 자, 이건 60%잖아요. 그럼 0.6이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2%죠. 그럼 곱하게 되면 7.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1번에 틀렸던 게, 1번은 기대 수익률은 이걸 가중평균 하잖아요. 가중평균 하면 10.8%가 나옵니다. 10.8.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8%가 나오니까, 자, 요거는 1번이 틀렸죠.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0.8%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봅니다. 6, 10, 12, 그 다음에 4, 7, 1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빌딩 A는 빌딩 15보다 어떻게 돼요? 고수익이 아니라 C가 A보다 고위험 고수익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부동산 펀드. 자,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0.8%인데 요구하는 게 10%면 당연히 어때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 펀드 빌딩을 추가로 편입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가능하죠. 여기 펀드의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임을 준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변이계수의 반대예요. 자,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5번이. 그래서 ABC가 아까 봤던 변이계수의 반대이기 때문에 여긴 변이계수의 역수죠. 그래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내려가고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 버려요. 저걸 이제 반대로 가거든요. 자, 근데 편한 거는 우리가 저거 나온 대로 우리가 나눠버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5가 되고요. 얘는 1.429가 되고요. 얘는 1.2가 되니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좋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게 A가 좋다. 가장 높은 게 빌딩 A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계산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계산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앞에 스타트는 계산 문제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계산 문제가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마무리한다면 요것만 이제 풀면 마무리가 돼요. 물론 호황과 불황이 자, 우리가 50, 50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빨리 푸는 방법인데요. 들어갑니다. 43번. ABC 3개의 부동산 자산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수익률은 얼마냐? 자, 호황이 50대 50입니다. 불황은. 확률은 이제 50대 50이죠. 그러면 ABC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있죠.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자, 얘가 20, 30, 50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죠. 호황, 불황입니다. 앞서 제가 야매를 좀 가르쳐 드렸는데, 자, 50대 50은 0.5거든요. 0.5로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도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반이거든요. 반씩 잘라서 더하는 거예요.
6의 반은 3, 4의 반은 2, 5%가 고대 뜨죠. 자, 계산대로 하시면 안 돼요. 느립니다,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 8하고 4가 나오죠. 8의 반은 2, 4, 4의 반은 2, 그러니까 6이 나오죠. 여기다 뒀고요. 그 다음에 12죠. 10의 반은 5, 2의 반은 2, 6이 나오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친다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앞에 게 맞으면 맞다. 그럼 20에다가 5를 곱하면 100이죠. 편법입니다. 30에다가 6을 곱하면은 우리가 18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에다가 6을 곱하면 300이 나오죠. 그럼 580이 나오잖아요. 그럼 58이 나가는 게 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설대로 간다면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친 다음에 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다 소수점으로 바꾼 다음에 퍼센트는 더 오래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5.8을 맞히시면 된다. 앞에 문제에 대한 응용을 하셔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43번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마스터 하시면은 아까 변이계수랑 같이 물론 뭐 요게 이 60, 4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걸 좀 저거지만 좀 어렵고요. 일단 그 50, 50 나왔을 때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192페이지 48번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좀 어려워요. 48번. 분산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피할 수 없는데 한번 이 시청 나와서 그걸 변형했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물론 기대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아까 그 편법으로 이용하면 기대 수익이 20%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산을 풀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볼게요. 48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상 불황이었을 때와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호황이었을 때가 있다. 그럼 수익률을 보죠. 수익률을 보고 그 다음에 확률을 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 30, 그 다음에 20, 40, 그 다음에 30, 30이 되는 거죠. 곱해서 더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딱 하면 2000이 뜰 거예요. 20%인데 여기서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어차피 분산이니까 0.3이 되죠. 하나는 소점 고치니까. 그럼 얘는 3%가 되고요. 0.4를 고칩니다. 그럼 얘는 8%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3을 고치게 되면 3, 3은 9%가 됩니다. 자, 이걸 합하면 20%가 되거든요. 근데 분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분산은 기대순위에서 벗어나는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인데, 자, 분산은 그 식을 어떻게 구하는 것만 가져가세요. 자, 0.3이라는 건 이 확률을 얘기합니다. 얘가 0.3이고, 그 다음에 0.1이라는 건 불황의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빼는 거는 기대 수익률 빼거든요. 그 기대 수익률과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부른 거죠. 자, 제곱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과 20을 빼면 제로잖아요. 그럼 자, 0.4%의 확률에다가 0.2에다 마이너스 0.1 빼면은 제곱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위험이 제거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30%, 0.3에다가 자, 우리가 0.3, 30%에다가 마이너스 0.1을 또 제곱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어때요? 마이너스 0.1이라도 제곱은 플러스가 되거든요. 0.1을 두 번 곱하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0.01이 나오고요. 곱하기 0.3을 곱해요. 0.003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두 개 나오는 거랑 같거든요. 이것도 0.1에다가 제곱이니까 0.01이 나올 거고 0.3을 곱하니까 0.003이 나오니까 더하면 0.006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자, 이건 뭐 어차피 분산이 한번 이 시점에 들어가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교재로 가시면은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 거의 100%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재 293페이지인데 넘겨보시면은 294와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금의 흐름 측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과 지분 복귀액 또는 영업 소득세까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이게 무조건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은 거의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1억의 총 투자액이 있습니다. 투자액이 전체 금액이고요. 여기서 내가 투자하는 것은 지분이죠. 10억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 있겠고요. 투자액이 있겠고, 그 다음에 10억에 대한 저당 투자액이 있습니다.
저당은 돈 빌린 거죠. 저당 대부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취득, 운영, 처분입니다. 그럼 운영의 영업의 현금 흐름과 처분의 매각의 현금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운영은 여러 번이지만 처분은 딱 한 번 하죠. 그래서 운영의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자, 처분의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임대 단위수가 있어요. 단위수가 있어서, 임대 단위수가 25칸을 채워야 됩니다. 25칸. 요렇게. 자, 그러면 25칸을 채우게 되면은 그때 100원이라는 임대료가 들어온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암기기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다 가져가시는데요. 먼저, 영업의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 자, 그럼 처음 이제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따가 가공기, 유용순을 암기하시는 게 좋거든요. 가공기, 유용순, 그 다음에 부세, 영세. 이렇게. 부세, 영세. 자, 가공기라는 기기가 있어요. 자,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기. 유용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탈세를 하니까 누가 신고가 들어가서 부세에서 세금을 내서 영세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능 총소득입니다. 총도 맞고 조가 맞거든요. 조도 이제 전체 금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실이 날 수도 있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예요. 불량부채액을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고도 하거든요. 대손충당금. 그럼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라는 자체는 임대료 외소득이에요. 임대료 외소득. 우리가 주차 장비 같은 거 봤죠. 그래서 이걸 영업의 수익이라고도 나옵니다. 다른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것이 유효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도 맞고요. 조소득도 맞습니다. 자, 그럼 영업경비를 뺍니다. 운영경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순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순전히 먹는 순영업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은 뭐예요? 원리금이에요. 부채서비스액은. 자, 원리금은 뭐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더했다. 그래서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그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고요. 자,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영업소득세. 그럼 세후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하세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인데, 자, 경비를 뺀 거랑 빚 뺀 거랑 세금은 다르죠. 총순전후. 자, 그래서 총은 경비를 뺐습니다. 경비라는 것은, 자,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감소, 공시 및 불량부채나 아니면 부채 서비스액은 빼줬고, 나중에 빼줄 거죠. 자, 그래서 공부감소가 잘 나오는데, 이 시험 보는 날까지 공부가 증가해야지 감소하면 안 되죠. 감소하면 포함 안 된다. 자, 공시 및 불량부채는 미리 빼줬죠. 그러면 경비 안 들어가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안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건물에 대한 감가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흐름을 유발한 것이 아니죠.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상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에 대한 영업소득세 산정 때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 외에 개인적인 업무비나 그 소유자의 급여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 같은 증축시키는 건 안 들어가는데 요 정도 4개 정도만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자, 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빼는 것은 중간에 경비 내고 은행에 빚 갚죠. 자, 부채 갚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보통 비비세라고 암기하시라는데, 자, 그럼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비비세. 내가 막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그러니까 빼는 부분이 비비세가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라는 자체가
총소득에서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 되고요. 10원 빼면 80원이 되고요. 10원 빼면 70원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위액이 큰 편이에요. 근데 경비니까 유효가 승보다 반드시 큰데 빚이 없었으면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 있고요. 적자면은 영업소득세가 없으니까 세전과 세후가 동일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잖아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순대가미로 암기하세요. 순대가미. 대체충당금 더하고요. 감가상각 빼고 이자를 뺀다 그랬죠. 그럼 가세소득이 나와서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감이라고 그랬죠. 세대원감. 자, 빼는 것은 가미를 뺍니다. 가미 곱도 없이 세공제가 되다니. 그럼 이따가 세대원감으로 풀 수 있고 순대가미로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분복귀액입니다. 자, 지분이 복귀했어요. 복귀액의 계산. 그래서 복귀했고, 자, 그러면 이제 매각 현금흐름이라고 그래요. 매각의 현금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하죠. 매도 가격. 우리가 만약에 20억으로 취득을 해서, 20억으로 취득해서, 만약에 전체 금액이 20억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양도는 25억 대 처분하죠. 그러니까 지분이 복귀한다는 건 처분 시의 현금 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처분 시 현금 수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서, 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총 매각 대금으로 나온 적 있었죠. 총 매각 대금서부터 시작합니다. 총순전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매도 경비를 빼고요. 매도 경비를 빼고 순매도액이라는 게 나와요. 순매도액이 나오고, 근데 만약에 10억에서 원금을 5억 상환했는데 5억을 상환하지 않았죠. 자, 그걸 정확한 표현으로 미상환 저당 자금입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배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니까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들어가요. 세전 지분복귀액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세가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뺀다. 그럼 우리가 세후가 되겠죠.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죠? 총순전으로 갔죠. 경비 내고, 부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 경비는 필요항목이니까 위액이 커요. 근데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다. 잔액이 없고, 양도 차이가 없을 수 있죠. 얘네들은 같을 수 있다. 위아래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천천히 앞으로 와서 풉니다. 자, 앞쪽에 이제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이제 딱 걸리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6번이겠네요. 자, 6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세후 지분복귀액에 대한 계산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알아라. 자, 우리가 경비부터 들어가죠. 경비 내고, 빚 갚고, 미상환 저당잔금, 세전 지분복귀액과 자본이득세죠. 자, 그러면 6번은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일단 매도 경비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럼 3번하고 5번에서 갈리죠. 근데 세금이니까 우리가 자본이득세가 많을 테니까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수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문제를 본다면 19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집 175페이지 19번입니다.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은 틀린 게 넘겨보시면은, 자, 4번입니다. 여러분들, 순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은 동일할 수도 있죠. 자, 빚이 없으니까요. 동일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동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오피스 빌딩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순소득은 세전 현금과 동일할 수 없다? 또 나왔네요. 자, 순소득은 세전과 동일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다면, 얘와 얘가 같다면, 우리가 이제 얘가 없다면 동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19번,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체가 똑같은 문제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계산 문제로 한번 가죠. 자, 21번은 좀 틀린 문제죠. 계산 문제입니다. 들어갈게요. 오른쪽. 자, 다음 중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소득이 1억입니다. 유효 총소득이.
그럼 영업 경비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포함되지 않는 걸 지우고 포함되는 것만 포함해서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포함되지 않는 건 소득세 안 들어가고요. 부채 서비스에 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만 볼까요?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수수료, 전기세, 재산세죠. 자, 그걸 다 합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4,800만 원. 그러면 순소득은 얼마예요? 5,200만 원이 되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31번입니다. 31번. 페이지 183. 자, 이렇게 합니다. 이 오피스 빌딩의 순소득에 추정할 필요사항이 아닌 거. 자, 오피스 빌딩의 순소득은요, 이자는 안 들어가요. 그럼 5번의 이자 비용은 부채 서비스 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전 추정이지 순소득 추정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2번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세후 현금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순대이감을 냈는데,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반복되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여기 해설을 보시고요. 한 문제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게 되면, 가볼게요. 문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42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 하나만 잡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51, 53인데 특히 5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53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화폐시장 가치가 계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력한 계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51번은 이렇게 보세요. 제가 가공기 유용순이죠. 그러면 51번에 보시면은 자, 임대단위수 곱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죠.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 가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공기, 유가 들어가야 되죠. 유. 여기서 가공기 유용순. 그래서 여기는 A가 들어가고 B가 유잖아요. 그 다음 가공기 유영 순이잖아요. 그럼 순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가유순이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문입니다. 지문 먼저 풀게요. 우리가 64번입니다. 자, 페이지 201페이지죠. 자, 이건 또 어떻게 나왔냐면 유효 총속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 들어갑니다. 가능소득이 들어가니까. 근데 영업소득세 안 들어갑니다. 밑에서 빼주니까. 이자도 안 들어가죠.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영업의 수익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 들어가니까. 두 개 들어가요. 경비도 이제 안 들어가죠.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도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니까 이것도 얘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임대료 수익과 영업의 수익 두 가지만 들어간다라는 것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 문제만 이제 남았는데 하나만 더요. 73번입니다. 73번에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4번 순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 어떻습니까? 맞죠? 자, 맞고요. 자, 1번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이건 지분 배당률을 고쳐주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는 건 지분 배당률입니다. 지분이니까 지분이 나와야 되죠. 기대가 이거보다 작은 경우 투자하는 게 아니라 큰 경우 투자하겠죠. 작은 경우 투자가니 기각된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공실이니까, 공실 부채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셔야 됩니다. 불법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76번.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건 있게 돼 있죠. 자, 3번에 가시면 세전은 지분 투자에 기록되는 건 맞아요. 자, 빚을 빼기 때문에 이제 지분으로 가거든요. 근데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게 아니라 자,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와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 계산 문제는 제가 하나 딱 찍은 거 있죠. 그건 제가 다음 시간 해드리고 자, 지문 95번 갑니다. 95번 가시면은 217페이지죠. 95번. 자, 그러면 갈게요. 가의 순소득을 산정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자, 기타 소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재산세 들어갑니다. 영업경비 포함되니까 이 두 가지만 들어가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계액은요. 자, 세전 지분 여기 오시죠. 여기는 자, 미상한 저당장금 빼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비용 들어갑니다. 그죠? 양도세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니은하고 릴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하는 문제니까 이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확실히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끊기니까 요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가기로 하고요. 자, 요 문제 계산 문제만 풀고 우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에 5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194. 문제집 54번. 자, 53번이죠.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전체적인 틀로 하나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대기간까지 딱 푼 다음에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영업소득세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임대주택 1년간 운영실적이 하나 자료이다. 이거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자, 호당 임대료가 600이고요. 임대 가능 호수가 40%라는 거는 우리가 2억 4천서부터 들어가요. 여기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거기다가 보시게 되면은 공실이 10%죠. 10%니까 2,400만 원을 빼죠. 2,400만 원.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야 돼요. 자, 영업 경비는 운영 비용은 1,600만 원이 되네요. 딱 떨어지게 만들어줬네요. 그죠? 딱 떨어지게. 그럼 순소득은 우리가 봤을 때 2억이에요. 2억.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입니다. 자, 9천만 원을 빼니까 자, 얘가 1억 1,000이 되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대이감, 순대감이 자, 순소득이 2억이었죠. 대체충당은 보통 없습니다. 감가 어디죠? 감가? 감가가 1,000입니다. 1천. 자, 이자가 2천이에요. 그럼 3천이거든요. 그럼 얘가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세율이 30%죠. 그럼 0.3을 하니까 이 영업소득세가 5,100만 원이 되는 거죠. 5,100만 원. 그럼 5,100만 원을 빼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5,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틀린 건 뭐예요? 자, 4번 5,100만 원이 영업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요한 거죠. 화폐의 시장 가치를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가시죠. 화폐의 시장 가치입니다.